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인건비의 대표적인 주자가 급여하고 퇴직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여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퇴직금은 급여와 연동해서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와 관련해 가지고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속 근로를 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퇴직금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이게 부채 성격을 띠게 됩니다. 퇴직금이라는 거는 반드시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급여하고 연동이 돼요. 일반적으로 급여는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퇴직금도 바뀌게 돼요. 급여가 바뀌면 퇴직금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회계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채로 계산하는 부채.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기업에 입사한 직원은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둡니다. 퇴사한다는 거죠. 그럴 때 회사가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즉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퇴직금이 급여와 연동이 돼요. 급여와 연동. 그래서 관련 법에도 나오지만은요, 계속 근로를 1년 하면은 30일치의 평균 임금을 추가로 줘야 된다. 법에 그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평균 임금을 줘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받던 급여에 뭐 일정 산식을 가해가지고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급여와 퇴직금이 뭔가 이렇게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퇴직금을 직원한테 반드시 줘야 됩니다. 주지 않으면은 이제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고요. 따라서 회사가 이 퇴직금을 부채로 줘요, 부채. 이건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금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내부 자금으로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외부에 적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이걸 볼 건데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봐야 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은 퇴직금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까지 다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정의 이해하셨죠? 네. 회사가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 퇴직금은 급여하고 연동이 됩니다. 세무 1급 가면은요, 퇴직금 계산하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와 연동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계산해야겠죠. 실기 가면은 이 계산하는 것도 간단히 나와요. 예. 그래서 퇴직금도 이제 인건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급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퇴직금은 지금 당장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채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냐? 기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빼가지고 퇴직급여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급할 때
뭐 퇴직급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충당부채를 계상한 다음에 나중에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어떤 의무가 생겨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급여랑 퇴직금이 연동이 된다고. 예. 퇴직금이 독자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서 같이 맞물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을 할 때 퇴직금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재무제표 만들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1년간 지급을 했어.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퇴직금이 계산이 되고, 그럼 이제 기말 현재 전 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제 좀 감안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규정 나와 있죠?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 제도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자금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으로 불입해 주는 경우도 있고, 예, 케이스는 뭐 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은 뭐예요? 특정 사유가 발생을 했어.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고요? 그 이전 해가지고 3개월 동안에 근로자한테 지급한 금액을 평균적으로 환산한 거죠. 이걸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지급한 금액을 이제 90일로 나눠요. 그러면은 1일 임금이 나오겠죠. 거기다 30일 곱하면은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보통 회사에서는 그냥 31분의 평균 임금을 줘요. 이상이잖아, 이상. 그죠? 그럼 31분만 줘도 되잖아. 예, 그래서 회사에서 보통 30일 줍니다. 31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즉 내부자금 있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내부 자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불입하는 게 있다 그랬죠. 내부 자금으로 주는 경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하고요. 외부에 불입할 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기존에 있던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빼는데요. 요거는 결산분계예요, 결산분계. 그래서 대손충당금처럼 약간 결산 때 하는 거다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공식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고요. 요게 이제 그 기말 현재 전 직원이 퇴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지급한 거를 빼요. 참고로 퇴직금은 지급하면 땡이기 때문에 회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존의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추가가 나오면은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근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추가가 나옵니다. 왜? 종업원들이 오래 일할수록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환입은 거의 안 나와. 대손충당금은 환입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회계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하죠. 자, 이 퇴직급여는 뭐예요? 직원의 노동력을 받음, 이런 의미입니다. 퇴직금이 급여하고 연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급여 같은 경우에 노동력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럼 퇴직금도, 퇴직급여도 노동력을 받아서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직원의 노동력을 받고, 근데 당장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는 거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가지고 부채를 갚는 거예요. 나중에 지급할 거는 부채잖아요. 그죠? 나중에 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요.
그럼 대변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날리고요. 만약 금액이 모자르면은 퇴직급여를 추가로 씁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원천인수가 있어요. 원천인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쓰죠. 국가에 낼 퇴직소득세를 종업원 대신에 회사가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종업원한테 지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퇴직금 지급할 때는 두 가지 분계가 나옵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고요. 요 기존에 있던 충당부채를 차변으로 보내면서 퇴직금 금액이 모자르면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요. 실제 지급할 금액을 국가에 바칠 금액하고 종업원한테 줄 금액으로 나눠서 처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산회계 2급 레벨에서는 이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요거는 결산분계고 요거는 기준분계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가격, 퇴직연금. 예전에는 회사 내부 자금으로 퇴직금을 줬는데 회사 내부 자금으로 퇴직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회사 망했어. 그럼 회사가 퇴직금을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으니까 회사하고 막 다퉈야 돼. 소송 같은 거 가면요. 소송 판결에 걸리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종업원 입장에서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뭘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짜증만 밀려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일부러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 이게 악덕업주 있죠? 정부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냅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적절히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회사가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을 했죠. 이 퇴직연금 제도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회사가 내부적으로 퇴직금 줄 거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해도 퇴직연금이 외부에 적립돼 있으니까 이거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그 퇴직연금을 찾아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퇴직연금의 인출권자는 오로지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손을 대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의 퇴직금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종업원의 퇴직금 수령 권리를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퇴직연금이 발생한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회계처를 공부해야겠죠. 앞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다 퇴직연금 제도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퇴직연금의 종류 볼게요. 먼저 확정기여형이 있는데요. 확정기여형은 뭐냐면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회사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을 하면은 종업원한테 줄 것만 딱 주고 더 이상 없어. 예.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확정기여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확정기여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기업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퇴직급여로 잡고 끝나요. 더 이상 없어. 그러면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회사가 종업원한테 줄 때 회계처리 이렇게 되겠죠. 자, 노동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차변에 퇴직급여하고요. 대변에 현금한 다음에 끝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수수료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차변에 수수료 비용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끝나요. 끝나. 됐나요? 네. 문제는 뭐냐면 확정급여형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수령할 연금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돼요?
이걸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불이백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불입을 하면은 회사가 이거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회계처를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명의로 뭔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주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형태로 회사 재무제표에 계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죠? 요거와 상계됩니다. 요거 설정할 때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붕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왜냐? 이 퇴직연금은 회사가 한번 불입하면은 끝이에요. 회사가 인출을 못 한다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을 너무 많이 불입하면은 회사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가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퇴직연금을 불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오죠.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면은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부분을 고려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인식을 해요. 자, 요 붕괴는 앞에서 봤죠? 그 나중에 종업원이 퇴직하면 어떻게 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상계하는 거죠, 상계. 나중에 상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상계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회사 부채 쪽에다가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마이너스로 쳐가지고 순장부금액을 이렇게 표시해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자산 아닙니다. 명칭은 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회사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자산은 아니에요. 회사의 퇴직금 부담을 줄여주는 소극적인 형태의 자산이지. 그러니까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시켜요. 재무제표 표시할 때는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많이 계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헷갈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보다 많이 계산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초과액을 어떻게 해요? 투자자산, 그 재무상태표 자산 쪽에다가 표시한다는 거죠. 금액이 넘어갔으니까 이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건 약간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하니까 그 뒤에 내용을 좀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가 일단 말로 설명해놨는데 뒤에 회계처리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은 다음과 같아요. 자, 퇴직연금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간단하죠? 뭐가 문제야? 확정급여형. 그래서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데 원래는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불입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상계하죠, 상계. 그죠? 상계한다고요. 여긴 제가 안 써놨나 보네. 그 퇴직금 지급 관련해가지고는 요 퇴충 설정하는 거 나와 있죠? 그 붕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뭐 사실 나중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맞춰가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불입을 하고요. 퇴직연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은 퇴충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서로 상계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갖고 있다 보면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운용수익이 나와요. 그럼 얘를 운용수익으로 합니다. 요거는 세무2급이나 세무1급 가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미리 좀 설명드리죠. 어차피 하는 김에. 예.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4단계 회계 처리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산 늘고 수익 발생, 그죠? 그리고 돈 주고 불입. 서로 상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관련돼 가지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확정급여형이든 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변의 수수료, 대변의 현금 유입 되죠. 돈 주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즉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확정기여형 같으면은 퇴직급여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회계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100원을 줬는데, 퇴직연금을 100원 지출했는데 수수료가 10원이고 실제 퇴직연금은 90원밖에 안 돼. 그럼 퇴직급여 90, 수수료 비용 10 이렇게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이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해 보시면 아는데, 이 계정에 대해서도 500번대 코드가 있고 800번대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번대 코드는 판관비고요. 그 다음에 500번대 코드는 제조원가. 뭐 원가회계에서 공부하시겠지만은 제조원가에 들어간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분계 연습을 할 때는 굳이 500, 800을 할 필요 없죠. 이건 실기할 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틈틈이 주지를 시켜 드릴게요. 그럼 실기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겠죠. 됐나요? 예. 이렇게 해서 퇴직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은 2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외부에 적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확정기여형, 급여형이 있는데, 기여형은 그냥 사용자가 줄 것만 주고 끝내는 거고, 확정급여는 뭐예요? 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급여와 연동이 된다 그랬죠. 나중에 계산할 때 뭐 급여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한 거는 문제 풀면 좀 이해되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